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갑술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초역학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갑술이라고 하는 거는 갑목은 양이고 술도 양입니다. 활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오행적으로는 나무에 속합니다. 나무는 향상심이 많고, 그리고 건강 오장으로는 간에 속합니다. 간에서 욕심이 나오고 자비심이 나옵니다. 측은지심, 인정도 많고 의욕적이고 향상심이 많고 곡직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장점은 진취적이고 의욕적이고, 단점은 뭐냐, 과욕에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욕에 흐르는 거. 과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면서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 잘 나갈 때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멈추는 게. 술이라고 하는 건 토를 얘기합니다. 토인데 진술충미는 창고라 그랬습니다. 창고. 이건 불의 창고입니다. 불의 창고예요. 불의 성질이 많은 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는 목국토 재성이 됩니다. 재성. 그리고 요 안에는 정신무라고 하는 암장이 있습니다. 정신무. 이거는 상관이 해당이 됩니다. 상관. 금극목, 요거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목국토는 편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목생화, 상관, 금극목, 관, 재, 식신, 생재, 재생관으로 돌아갑니다. 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아주 왕성한 겁니다. 기가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잡기격이라 그럽니다. 잡기격. 요 술의 특징은 충을 만나면, 진술충, 충을 만나면 창고문이 열리고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다른 오행에서는 천간, 지지와 충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가 많이 여러 가지로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기흉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진술충은 좋은 기운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운도 좋고 관직으로 나가도 되고, 그리고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이렇게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주가 목에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의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유망합니다. 토의 날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비견비겁이 돼서 신강사주가 됩니다만은, 목국토가 돼가지고 목이 토에 착근을 잘했기 때문에 관직으로 리더십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고 봐야 됩니다. 기토의 날에 태어나면 갑기합이 됩니다. 갑기합. 그러면 이게 갑기합이 되면 중정지합이 됩니다.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것이요. 좌나우로. 그래서 안정감을 원하고 안정감이 있고 중용 지도를 걷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중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용.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전진적인 것도 안 되고 너무 후퇴하는 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은 중용적인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갑기합이 되면 오행이 토로 바뀌고, 갑기합이면 부모궁과 나와 합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자리에 나하고 합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친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다, 친밀하다. 그럼 여기 경이 들어왔다. 그러면 금극목이 됩니다. 금극목이 되면 이게 재물이 됩니다. 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토에 착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사업가나 경제적으로 또 여기서 식신생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사주는 사업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에 태어났다. 그러면 수생목이 되면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되면 표현력이 좋고 수완이 좋고,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밥 먹는 귀신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생해주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가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개수에 태어났다. 개라고 하는 거는 월령만 보면 토국수가 됩니다. 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생목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 그 재물운도 좋고 관직 명예운도 좋고 지도자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갑이라고 하는 건 청룡이 되기 때문에 희열짓입니다. 낙천적이에요. 그 술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만은 가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늘합니다. 요 목은 봄을 얘기합니다. 음양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월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보면 갑술에 태어나면은 부모가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정된 집안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술은 법대법상으로 보면은 갑의 법대법상으로 보면은 요게 가외날에 태어났다면 양포태가 됩니다. 양포태로 보게 되면은 갑이라고 하는 거는 신부터 돌아갑니다. 그럼 포태 양궁에 해당이 됩니다. 양궁. 양이라는 건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섭취를 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로는 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9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세적으로 볼 때는 목화 쪽으로 가는 게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목화 쪽으로 대운이 가는 것이 운세가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술월에 대한 월주에 대한 해석을 이 정도로 마치고 어제에 이어서 역학 기초에 대한 강의를 추가적으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학입니다. 기운학. 기의 학이에요. 기가. 그리고 역학은 수학입니다. 수학. 숫자의 학문입니다. 수학. 띠와 달과 날과 시에 어느 시간에 어느 달에 어느 날에 어느 시에 태어났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음과 양이 바뀌고 오행이 순환하고 생극조화에 의해서 육친이 늘어서 가족과 직업관계를 살피고 사지의 왕과 약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운세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숫자로 푸는 겁니다. 숫자로. 그리고 역학은 주기율입니다. 주기율이에요. 1년은 12달, 하루는 24시간을 두 단위로 나눠서 12시간, 모든 것이 주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요. 열을 붉을 곳이 없다듯이 천간이 열자입니다. 10일 주기, 10개월 주기, 12년 주기, 10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은 뭐냐, 주기율입니다. 주기율. 그리고 음양학이에요. 음양학. 우주의 모든 성질을 음과 양에 강하고 약하냐, 밝은 것이냐 어두운 것이냐, 여자냐 남자냐, 암것이냐 수것이냐. 우리 몸에는 오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장. 오장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간하고 심장은 양에 속합니다. 폐하고 신장은 음에 속합니다. 음에 속해요. 오행도 엄밀히 나누면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음양학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봐가지고 음이 많은 사주냐 양이 많은 사주냐, 음이 많으면 여성적이고 양이 많으면 적극적이고, 그래서 음과 양이 어디가 많으냐 적으냐,
그 양이 많은 사람은 음의 날이 들어오고 음의 해가 들어오고 음의 년이 들어오면은 음양이 조화가 되고 안정감이 될 때는 기운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정적으로 경제나 건강이나 운세가 좋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학이에요. 오행학. 음과 양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오행, 목화토금수로 돌아갑니다. 목화토금수. 목은 봄이요, 화는 여름이요, 토는 환절기요, 금은 가을이요, 겨울은 습니다. 하루에도 5계절이 있습니다. 아침이 봄이요, 낮이 여름이요, 저녁이 가을이요, 밤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음양 오행. 그리고 역학은 합충의 학문이에요. 합과 충. 우리가 모든 것을 합했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합과 충입니다. 그 합과 충에 의해서 기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생극의 학문입니다. 생극. 서로 인간관계라서 모든 기운의 이치는 생해주는 이치가 있고 극해주는 이치가 있어요. 상생과 상극의 학문입니다. 요 상생과 상극의 학문에서 뭘 보느냐? 육신을 봅니다. 육신에서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직업, 가족관계를 보는 겁니다. 인순이, 편인이니, 정관이니, 식신이, 상관이라고 하는 게 요 생극관계로 해서 육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적성, 전문 분야, 그리고 부모관계, 아내관계, 궁합관계, 이걸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는 왕약이 있어요. 왕약. 사주가 신양사주가 있고 신강사주가 있고 신왕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용신을 찾는 겁니다. 용신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사주팔자에 필요한 오행. 목화토금수에서 목이 들어와서 좋으냐, 화가 들어와서 좋으냐, 금이 들어와서 좋으냐. 나에게 필요한 오행을 가지고 용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용신.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것이 요 범위 내에서 역학을 사주 명리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가 이런 범위라고 하는 걸 대략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고,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음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간. 오늘은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는 12개입니다. 12개. 천간은 10자입니다. 그래서 2자가 남아요. 10개와 12자. 그래서 그 2자를 전부 상쇄하면 60갑자가 되는 겁니다. 60갑자. 어제 시간에 갑을, 병적, 무기, 경신, 임계. 이거를 노트에 두고 필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을, 병적, 무기, 경신, 임계가 머릿속에 딱 글자를 보면 목이다, 을이다, 감이다. 이걸 바로 쉽게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요게 12지지입니다.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요게 1년은 12달이고 이게 12지지입니다. 자라고 하는 건 쥐띠를 얘기합니다. 쥐띠. 자, 축은 소를 얘기합니다. 이걸 호랑이를 얘기합니다. 묘는 토끼를 얘기합니다. 토끼. 지는 용을 얘기합니다. 용띠. 사는 뱀띠를 얘기합니다. 뱀띠. 오는 말띠를 얘기합니다. 미는 양을 얘기하는 양띠. 요건 원숭이. 유는 닭띠. 수는 개띠. 해는 돼지띠가 됩니다. 그래서 띠가 12개가 있어요. 요게 지지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요걸 외우셔야 돼요. 첫째 자는 양이고 둘째 자는 음이고 똑같습니다. 양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1년 12달도 띠별로 돌아가고 12달도 요 달도 띠로 돌아가고 날도 요 띠로 돌아가고 시간도 12지지로 돌아갑니다. 천간지지가 합쳐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네 글자, 천간에서 네 글자가 사주 팔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의 음양을 보고 오행을 보고 생각조화로 육친을 보고 사주를 푸는 겁니다. 역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건 핵심적이고 요점만을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 자라고 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면 11시부터 1시를 자시라 그럽니다. 1시. 새벽 1시. 그래서 12시 반까지를 야자시라 그러고 12시 반에서 1시까지를 정자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자시에서 날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주를 뽑을 때 요 자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은 뭐냐면 일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62년도서부터는 12시에서 30분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시 반에서 1시 반, 1시 반을, 그래서 이 30분을 버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시는 1시부터 3시입니다. 인시는 3시부터 5시입니다. 묘시는 5시부터 7시입니다. 진시는 7시부터 9시입니다. 그러니까 7시 반서 정확하게는 7시 반에서 9시 반이 되는 겁니다. 30분을 플러스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9시부터 11시입니다. 요건 11시부터 1시입니다. 1시부터 3시입니다. 3시부터 5시입니다. 5시부터 7시입니다. 7시부터 9시입니다. 9시부터 11시입니다. 그래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달로는 1월달이 인월이 됩니다. 토끼가 2월달이 되고 용띠가 3월이 되고 뱀띠가 4월이 되고 말띠가 5월이 되고 양띠가 6월이 되고 원숭이가 7월이 되고 닭띠가 8월이 되고 개띠가 9월이 되고 돼지띠가 10월이고 11월달이 쥐띠가 돼 12월이 소띠가 됩니다. 하루의 분기점은 쥐띠부터 시작이 되고 1년의 시작은 호랑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랑이 때. 우리가 1년으로 말하면 동지가 가장 밤이 긴 때고 하지가 가장 밤이 긴 때가 하지입니다. 밤이 가장 긴 때가.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지고 하지가 지나면 밤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기운에 있어 마찬가지예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동지가 지나면 낮이 점점 길어지듯이 점점 좋은 일이 생기고 하지와 같이 낮이 긴 좋은 때가 지나면 점점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기운의 이치가 운명의 주기율입니다. 운명의 주기율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호사다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극성적으로 운이 좋을 때 재물이나 모든 운이 좋을 때 그게 항상 오래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자기가 좋았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때는 동지가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어려울수록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포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가 순환을 하는 겁니다.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인간의 운명도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우주의 변화의 이치고 인생의 운명 역시 변화의 주기입니다. 그 역학은 뭐냐? 변화의 법칙을 공부하는 겁니다. 변화의 법칙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계절의 변화에서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짐과 징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조짐과 징후가 나타날 때 그걸 가지고 앞을 내다봐야 돼요. 태풍이 몰가나면 가을이 오는 겁니다. 꽃샘추위가 지나면 봄, 여름이 오는 겁니다. 모든 건 조짐과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조짐과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대한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는 12절기가 있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학입니다. 절기학. 그러면 이 사주를 뽑아야 되는데 이 사주 뽑는 방법은
만세력을 가지고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봅니다마는 최근에는 그 원광대학교 만세력이라고 거기서 다운을 받으면은 사주를 뽑는 만세력이 휴대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자 남자 성별 음력 양력 표시하면은 생년월일시 사주팔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광대학교 만세력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휴대폰에 저장을 해서 자기의 생년월일시를 음력 양력 성별 표시해가지고 거기서 사주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구 범위와 12지지에 대한 시간과 월별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식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순례를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계속 복습을 해서 필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암기하시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에 대한 기초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